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다주택자들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좀 몸이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현금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태우면서 오기도 했지만은 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명의 문제도 있고 뭐 결국에 그것도 세금 이야기죠.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좀 많이 몸이 무거워진 상태인데 다주택자분들도 그런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해피해요. 사실 처음에 본인이 정말 제대로 된 좀 흔히 말하는 상급지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시고서 차근차근 이렇게 급지를 낮춰가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착착착 매수하신 분들, 어떤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예전에 뭐 15년도 16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은 딱히 걱정할 게 없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미 레벨 어느 정도 본인의 투자했던 물건들의 이런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게 좀 좋고 어느 게 나쁘고.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부채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타이밍이 잠깐 숨 고르게 하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자독자분들께서는 너무 만약에 본인이 좀 무겁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물건들은 좀 정리를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어차피 사실 양도세를 내는 부분 상당히 뼈아프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본인의 물건을 좀 정리하고 부채를 좀 줄이는, 만약 부채가 많다면 줄이는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전세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예, 있어요. 이게 진짜 전세 오름이 뭐 3년 전에 비해서 정말 전세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계속 현금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부채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이 뭐 두 채, 세 채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산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고,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만약에 새로 뭔가를 매수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매도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매수했을 때 이익이 더 적고 매도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면 저는 매도한다고 맞는 게 보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취득세나 뭐 양도세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매도했을 때 이익이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좋지가 않고, 이미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급이 없는 건 팩트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코로나19를 겪었어요. 그때 마스크 가격이 막, 제가 한 마스크를 3,000원에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있었던 네, 것 있어요. 같아요. 그죠. 초반에. 네,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사람들 막 사재기하고 난리. 지금 요새 요소수 대란이라고 해서 막 가격 막 오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굳이 마스크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향후에 공급이 없는 걸 아는데 내가 굳이 물건을 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 물론 마스크 가격이 똑같아요. 마스크 가격이 300원에서 3,000원 오른 건 팩트예요. 10배 올랐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이상 올라줬어요.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압박감은 분명히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굳이 손해를 보가면서 수익률을 깎여가면서 굳이 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었을 때, 저는 딱히 매도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다주택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더 이상 할 물건이 없다. 근데 자기는 이제 계속 직장도 다니고 현금 흐름을 늘리다 보니까 통장에 자꾸 돈이 쌓여간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통장에 1억, 2억, 3억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인구 50만 이상 지방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제가 임장을 다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야 지방이 오르는구나. 이제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구나. 서울 수도권, 그동안 서울 수도권 때문에 오르는 동안 지방에서 많이 사람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막 올라가는데 지방 아파트, 자기 아파트는 안 오르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나 지방이나 그 지역만 보면 굉장히 그 지역도 살기 좋거든요. 상권도 좋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저는 그런 거 느꼈었어요. 야, 여기가 일기 신도시, 내가 알던 일기 신도시보다, 내가 알던 서울의 여의도 뭐 서대문 이런 데보다 좋구나.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타이밍이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추가로 좀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또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미 개인 명의 풀로 써가지고 종부세 그 6억 커트 넘어가고 그쵸? 뭐 이제 부모님 명의하고 뭐 동생 명의해서 착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종부세 꽉꽉 차가지고 이제 막 종부세 좀 많이 뱉어내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종부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거 굉장히 배 아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원래부터 나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나는 그리고 투자를 나이도 이미 40대 50대 됐고 이미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가격이 오른 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냐. 시장이 반응을 했고 시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건데 종부세가 내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종부세가 무서워서 저는 매도를 하는 거는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향후에 돌아올 임대가 계속 갱신하면서 저희가 이제 임대차법이 내년 8월 9월 되면 갱신이 되면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두 다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때부터 임대 매물이 쫙 시중에 풀리는 시기 속에서 전세 가격은 없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향후에 그런 괜찮은 지역에 있는 10억, 20억대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딱히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동성이 마이너스 유동성을 기록했던 적도 없고 최저시급을 단 한 번도 우리가 90년대 600원에서 지금 9,000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최저시급을 인하했던 적은 없어요. 동결한 적은 있었어도 인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10년, 20년 뒤에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저는 당연히 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매도한다고 하면 저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물건을 매도해서 빌딩을 사겠다. 이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평당 1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서서히 그 1억이 마치 그 풍선 효과처럼 주변으로 쫙 퍼지면서 이젠 평당 1억이 당연한 문화가 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 저희가 80년대, 90년대 평당 1,000만 원 넘었을 때 거품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이미 10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관점을 봤을 때 향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또 2억, 3억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주택자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묶어서 더 큰, 그러니까 정말 자산, 빌딩 뭐 30억대, 40억대 이런 빌딩을 산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딱히 매도할 이유가 없다. 존버죠. 네, 존버고 저는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이제 막 투자를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자산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보면 50억대, 100억대 자산가는 저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진짜 종잣돈 5천만 원밖에 없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나한테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시장을 좀 여유롭게 이미 좀 부동산도 많이 올라줬고 그래서 좀 달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기다리면서 다시 다음 사이클 기회를 엿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방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몇 군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현재 촬영하는 기준으로 네. 일단은 공급 부족 관점에서 네. 이거는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희 알아서 그렇죠. 필터링해서 듣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이제 편견을 보고 지역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그 인구 50만 이상이랑 웬만한 지역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 공급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봤을 때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주도. 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제가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저점 타임이 올해 상반기였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 임장을 통해서 올해 중반에 제가 매수하려다가 좀 살짝 접었거든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그 공급 관점에서는 정말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제주도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미 수도권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반면에 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여전히 저렴한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사이클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입니다. 창원. 인구 100만 도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 14년도, 15년도에 가격을 꼭지를 찍었고 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바닥을 찍으면서 20년도, 21년도에 오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해 줍니다. 그런데 창원의 그 부동산 흐름을 보면은 14년도, 15년도에 꼭지를 찍었어요. 흔히 말하는 상투 잡았다. 근데 이게 최근에 5년이 지난 21년도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15년도, 14년도, 15년도의 가격이 지금 20년도, 21년도 가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거죠. 그냥 한편 쭉 유지된 거죠. 물론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럭키한 거죠. 이분들은 저점에서 들어간 거지만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도 가격을 이제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물론 절반 이상은 서울 수도권에 살지만 절반은 지방에 살잖아요. 그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기회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시고 마치 그거죠. 제가 18년도에 공부해서 19년도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 창원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바로 제가 그 당시에 투자했던 타이밍을 그대로 갖다 놓고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볼 것 같아요. 또 이제 공급 관점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안산입니다. 안산?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향후 3년간 누적 공급이 바닥을 찍는 1등 도시가 안산이에요. 공급이 없어요. 2년, 3년, 4년 동안 공급이 거의 전멸이에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향후 아파트 공급 보시면 정말 공급이 없는 상황이고, 그럼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을 볼 때는 항상 주변 도시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산에서 강남 갈 때 갈 수 있고요. 시흥에서 갈 수 있고요. 그 옆에 군포에서 갈 수 있고, 그 밑에 화성에서도 강남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주변 도시의 공급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도시의 공급을 보면은 시흥, 대표적인 안산에 가까운 지역이 시흥, 그리고 화성, 그리고 군포, 안양은 이번에 공급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다시 내년부터 공급이 부족하고 한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 도시도 공급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네. 네. 시흥도 그렇고. 예, 시흥도 없고 지금 시흥이 진짜 19년도에 진짜 아파트 안산과 마찬가지로 막 폭탄 때려 넣었거든요. 그때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이 줬는데 안산도 마찬가지였고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그때 이후에 공급이 좀 없는 상황이고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안산선 호재가 좀 있어서 그리고 절대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여전히 저렴하고 절대값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단 이제 사람들이 그 안산에 대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 인천도 좀 약간 예전에 그런 편견 갖고 있었잖아요. 인천이 이제 21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21년도에 인천을 정말 주변 사람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제 추천을 위해서 인천을 매수하셨고 물론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산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일단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 그리고 호재가 있다. 한번 좀 편견을 벗겨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택 가격을 보는 기준이 특히 PIR 좀 많이 보거든요. 연봉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평균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지표로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지금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 그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저는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그 인구 50만 도시 좀 이상의 부동산들이 가격이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그 지방의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프라가 괜찮은데 2억 이하대 물론 96년도, 97년도에 지은 계단식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억 5천, 1억 6천에도 매수 가능한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상당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다주택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저 같은 과거에 저처럼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또는 파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험을 쌓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사이클이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나 특히 무주택자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현장 전화 임장이나 가끔씩 한 달에 몇 번씩 지방도 계속 요즘에 임장을 하고 있는데 임장 가서 보면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시장 분위기도 좋고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일단 절대값이 굉장히 쌉니다. 저는 그 절대값에 대한 오늘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값에 대한 그런 저는 바로메타를 사람들이 신축을 기준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한 2000년대식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신축 기준으로 그 지역이 평가가 고평가다 저평가를 판단하는데 저는 그 2000년대식 이상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 계단식의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만한 공간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6억 이상 7억 10억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2억대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 관점에서만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가치를 버리고 온리 가격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많이 저렴한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겠다. 물론 인구론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하락론자 좀 보시는 분들이 인구가 감소한다. 경제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인구 감소에 대한 드라마틱한 효과는 저는 그 적용돼서 인구가 감소되는 요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고 특히 각 지역의 인구 50만, 100만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약간 빨대 효과가 있어요.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쪽 지역의 특징들을 보면 세대수가 계속 올라가고 인구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10년, 20년 뒤에도 인구가 그렇게 100만 이상 유지되는 지역들은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또 그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기를 선호하는 충분히 이미 상권이 어느 정도 구성된 10년, 20년 돼서 튼튼한 상권과 특히 지방은 특히 이제 저는 학군을 좀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학군까지 갖춰진 지역이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서울 하나 좀 이제 서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울의 가격이 사실 이제 강남을 필두로 이제 주변에 쫙 퍼지면서 작년 재작년에 강북이 좀 많이 올랐고 네. 그 주변에 이제 뭐 금천구나 관악구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외곽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그 서울과 저는 그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그 경계에 있는 지역 쪽에 지금 한 5, 6억대 아파트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6억대 이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해서 3억 중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 입지 접근성이 결코 서울이랑 멀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에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출퇴근하는 저도 직장인이니까 특히 급행이 지나가는 구간은 굉장히 빨리 서울에 도착해요. 30분이면 가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30분 안에 전철에서 서울 제가 주요 3대 업무지구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거기에 플러스 교통우제가 들어가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산선도 있고요. 그 연결된 라인이 다 서울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동북선도 있고요. 그리고 뭐 GTX 소재도 있는데 저는 GTX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굉장히 좀 장기로 보고 마치 그 잡으려고 해도 그 잡을 수 없는 그 사막의 멀리 있는 오아시스처럼 마치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거를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좀 사실 한 10년은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GTX 라인은 또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뭐 광명 쪽이라든가 광명시라든가 군포시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가격은 여전히 좀 괜찮은 편이고 그런 지역들은 실거주 또는 투자함에 있어서 괜찮다. 단 향후의 시장이 물론 지금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서울이 뭐 평균가 12억인데 1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도권이 평균가 7, 8억인데 이게 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산 가격에서 올라주면 저는 그거는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잃지 않는 투자거든요. 잃지만 않으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어찌되건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가격이 올라준다 하면 그때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야 돼. 나는 정말 나는 꼭 서울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근처라도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 흐름 내에서 자본 내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